네, 안녕하세요. 선한스타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35,800 돌파 시도했다가 살짝 흔들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밀려서 뭐 35,400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안 내려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번 주 초는 이제 FOMC 앞두고 좀 경계감 정도로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다우지수는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야 좀 영향을 받아서 약세를 보이더라도 다우지수는 그 금리에 대해서는 수혜주들도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작정 뭐 약세로 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강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뭐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다우는 조금 더 버텨주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해서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반등 가능성, 흔들기 이후에 반등 가능성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 좀 더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최근에도 이 부분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200 아래서는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다소간 흔들기는 나오더라도 그 15,200에서 15,800 구간 정도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한 후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FOMC에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 테이퍼링이 이제 가속화된 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테이퍼링이 내년 6월 종료인데 이거를 3월 종료로 앞당길 경우에, 한 3개월 앞당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내년 3분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2분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뭐 3분기가 됐던 좀 더 당겨서 2분기 끝자락이 됐건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한번 인상할 수 있다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2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1회는 거의 뭐 기정사실하다 말씀을 드렸고, 테이퍼링이 가속화되면은 금리 인상이 2회 인상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년 이후, 내후년 같은 경우 2023년이죠. 2023년하고 2024년은 한 3, 4회 정도로 이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23년, 2024년 3, 4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2회가 되는데, 금리 인상이 두 번 나올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첫 번째 고용 부분을 봐야 된다. 두 번째 소매 판매 지표를 봐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 경제 회복을 보는 뭐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구간이다. 그래서 고용 지표가 뭐 1순위고 2순위가 소매 판매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들이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뭐 3월까지 해서 최대 고용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금리 인상이 타당하게 되면은 금리를 인상해도 악재가 아니에요. 다소간에 잠깐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악재가 아니다.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 회복이 안 되고 소매 판매 이 지출이 회복이 안 됐는데,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12월까지는 지출을 하는데 내년에는 지출을 좀 줄이겠다라는 미국의 설문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지표가 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게 되면은 이제 뭐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죠. 인플레 같은 경우는 안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이 지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매 지표가 잘 나오는지, 고용 지표는 지금처럼 잘 되고 있는지. 고용 지표는 개선이 잘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수치상으로는. 대신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지금은 괜찮은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내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이 지출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년 1분기가 중요해요. 내년 1분기 지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FOMC는 테이퍼링 가속화 논의한다라고 기존부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정사실화 하시면 되고, 6월에서 뭐 3월까지로 당긴다라고 하면은 뭐 5월 금리 인상은 몰라도 그거는 뭐 가장 빠르게 얘기한 것 같고, 5월까지는 몰라도 내년에 뭐 6월 뭐 12월 뭐 이런 식이 되던 내년에 두 번 금리 인상하는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은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서 오미크론 이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기저질환이나 연령대, 뭐 사망 원인 이런 부분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비공개라서 이 부분은 이제
왜 정보를 공개 안 하느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사망자들이 평균 연령이 82.5세입니다. 82.5세. 그러니까 거의 고령층 중심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오거나 그 아니면은 이제 기저질환 정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오미크론 감염 후에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지병이나 아니면 심장마비 같은 뭐 고령이라서 심장마비나 이런 다른 이유로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라고 해서 괜히 공포심만 올리는 거 아니냐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본인들은 뭐 방역에 성공했네 어쩌네 하는데 어쨌든 오미크론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라는 거. 중국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퍼지기 시작하면 뭐 금방 퍼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이제 우세종으로 해서 퍼져 나가는데 이제 경미한 증상이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사망자가 나왔으니까 우려감이 있는 거고 이게 기저질환이나 뭐 고령층이다 이런 부분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감을 나타내는 정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려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소폭 약세를 보였는데 장중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합권까지도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았었는데 뭐 마무리는 뭐 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장 밀리면서 뭐 시초가보다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3,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61선 위에 뭐 올라타서 요 캔들은 예쁘게 잘 만들어 놨고 2,950만 이탈 안 하면 괜찮다라는 거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이 파생으로만 조절하고 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 마감을 봤을 때 풋옵션 하락 포지션을 오히려 밀렸을 때 청산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밑으로 하락하는 것을 외국인들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대신 선물을 조금 줄였는데 뭐 큰 물량은 아니니까 오늘은 뭐 장중 내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누르면서 시장을 하락으로 누르면서 하락 포지션, 옵션 동향 하락 포지션을 청산했다. 밑에 부분을 청산했다. 그러면 내려가면은 손실 보는 포지션을 만든 거죠. 그러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보다는 소폭 이하이, 중립 이하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아주 뭐 나쁜 수급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코스피랑 코스닥 일부는 주식은 조금은 이제 가져오고 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까지 뭐 나쁜 수급은 아니다. 중립 이하지만 뭐 저 하락을 요구하는 수급은 아니다. 내려가면은 본인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수급을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잘 버텼습니다. 1000포인트도 살짝 이탈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위아래 꼬리를 잘 만들면서 이제 캔들을 이제 방향성을 이제 모색해야 되는 캔들을 만들었는데 뭐 1000포인트 이게 단위적으로는 바뀌니까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아래쪽에 있는 980이나 위쪽에 있는 이제 1020포인트 정도가 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단위 바뀌는 거 외에는 1000포인트는 뭐 그렇게까지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이미 980 이탈한 다음에 저점 매수 들어온 거 확인됐고 1020포인트까지 한 번에 V자 반등 나온 후에 휴식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휴식을 이제 980하고 1020의 중간되는 1000포인트 지점까지 휴식은 잘 취했습니다. 여기서 1000포인트 구간 흔들기만 나오고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1000포인트 위쪽에서 유지되면 102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돌파되면은 이제 1060도 돌파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12월에서 1월 효과 뭐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고 주의해야 될 점은 그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뭐 2차 전지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이제 양도세 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다라는 거죠. 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안전한 편이고 올해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서 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매도가 일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반도체주나 뭐 이런 뭐 테크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기본 가치,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눌려있는, 수급적으로 눌려있는 종목들이 많고, 2차 전지 뭐 소재 단이나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이쪽으로 해서 2차 전지 쪽, 그리고 이제 아니면 게임하고 메타버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는 이제 뭐
매도가 일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외로 매도가 나왔음에도 잘 버틴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가서 삼성전자는 뭐 지금 77,500원 저항 구간 한번 돌파 시도하고 크게 밀리지 않는 것만 해도 잘해주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12만 원 위쪽에서 122,500원 구간 건드려주고 쉬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삼성물산이 인도에서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상표 등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커넥티드카 쪽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러면서 전기차 사업을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완성차를 뭐 생산하지는 않겠지만 LG에서 상상하는 말이 있죠. 그 우리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굳이 우리 고객들하고 경쟁 관계로 갈 필요는 없다. 고객하고는 협력사로 가면 된다. 지금 납품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직접 생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LG처럼 삼성도 굳이 고객들이랑 경쟁해서 이제 본인들의 신뢰성을 뭐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뭐 상표 등록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뭐 삼진 L&D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2차전지 원통형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오늘 4,000원 저항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밀려 있는 모습. 상신 EDP는 이제 노스볼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전지 캔 쪽 해서 이제 신흥 SEC하고 함께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많이 뭐 휴식을 취하고 있죠. 16,000원을 넘어가 줘야 되는데 뭐 큰 상승까지 누리지는 못했다. 그래도 위쪽으로 한번 움직이려는 모습 정도. 그리고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캔 이제 상시 EDP가 캔이라고 하면 이제 캔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CC 스틸이 또 한 차례 올라왔다. 지금 현재 저항받는 이 구간 뭐 8,000원 정도만 넘어가 주면은 한 차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구간을 못 넘어간다 그러면 저항으로 받을 테니 한 차례 좀 줄이면서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은 오늘 좋네요. 그래서 내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못 넘어간다, 줄인다. 만약에 8,000원을 넘어가면은 굿, 만약에 8,000원 못 넘어가면은 비중 축소.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비안 관련주들 뭐 계속 이제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에코캡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이 올해의 트럭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진짜로 리비안이 세상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코캡이나 대원화성,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우신 시스템까지. 우신 시스템은 오늘 조금 약했는데 보통 후발주로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신 시스템까지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했다. 자, 그리고 LG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LG그룹 지금 LG는 이제 8만 원 구간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히려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 됐어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한번 뭐 매수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가격적으로 좀 길게 볼 때는 매수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됐고, LG 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전자도 4%대 뭐 하락이 나왔는데 전일 갭 올라온 것보다도 더 밀렸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구본준 LX 홀딩스 회장이 이 LG 그룹의 이제 지분을 블록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대신 LG 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이 지분을 매수해서 이 LG 그룹하고 LX 그룹하고 이제 아예 계열을 분리하겠다라는 계열 분리 절차에 들어가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굳이 그룹사에서 너무 뭐 악재로 보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냥 블록들이 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는 이렇게 저렴한 구간에서 매수하는 과정을 줬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고, 자, LG그룹하고 삼성그룹 하면 전일 로봇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죠. 오늘은 뭐 유진 로봇 정도만 이제 체면을 칠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쉬었다 보시면 됩니다. 전일 제일 강했던 대장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중에는 이제 개장 초에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윗꼬리 쭉 달고 밀려 내려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 한 차례 모멘텀은 만들었지만 삼성에서 로봇 사업부 이제 뭐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올라왔지만 여기서 좀 다시 한번 쉬는 모습 만들 가능성 뭐 충분하다라는 거. 쉰 후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지금은 3회 백신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맞는 게 그나마 최선의 보호 방법인 것 같다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모더나 주가가 움직였는데, 모더나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 2%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 최근에 이제 90만 원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한 차례 휴식 후에 반등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90만 원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는 개념이죠. 그러면서 서린바이오 같은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들이 뭐 같이 한번 좀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삐죽하고 솟았다가 한 15%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상승분을 다 내주고, 서린바이오나 뭐 일신바이오, 뭐 태경케미칼 뭐 이런 종목들이 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중에만 좀 움직이고 말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오미크론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징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오미크론의 염기 서열 분석을 완료했다. 그리고 백신 디자인까지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료만 공급되면 2주 내에 백신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단 올라온 거는 좋은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한데, 최근에 워낙 밀려 있었으니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은 아이진이 백신 디자인 마쳤고 생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생산에도 임상을 통과해야겠죠. 현재 임상은 1상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상 2상은 1상은 종료. 자, 임상 2상을 내년 초에 호주나 뭐 남아공에서 이제 진행한다. 뭐 이렇게 밝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임상 3상은 언제 진행할 것이고, 상반기 안에만 진행해도 다행인 것이고, 상반기 안에도 안 끝날 수도 있고, 그럼 출시는 언제 돼요? 상반기 안에 끝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에 백신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백신이 출시돼도 많은 국가들에서 쓸 수 있느냐,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에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되겠죠. 지금 이렇게 백신 개발해서 진행하는 속도가 이렇게 느린데 가능하겠느냐라는 물음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기술력은 좋은데 그 자금력이나 이런 속도감 쪽에서는 조금 부실하구나. 이게 그래서 미국도 정부에서 지원 많이 해줬듯이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뭐 CEO가 밝히고는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경구용 치료제 이제 티지페논 정이 사우디 시갈라 그룹이랑 MOU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임상 2상을 승인받았죠. 그래서 아이진처럼 아직까지 좀 멀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임상 2상 정도는 마치거나 임상 3상 승인 받아서 진행을 앞두고 있거나 3상 진행 중이거나 하면은, 그러면은 좀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제는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원제약이나 뭐 아이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1, 2상 정도 진행하거나 진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할 정도면은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에는. 물론 뭐 갑작스럽게 뭐 2상까지 마치고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결과가 너무 좋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마지막으로 일동제약을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일동제약이 좀 제일 빠르지 않나 싶어요. 자, 지난달 이제 11월 17일 날 식약처에서 임상 2, 3상 승인 받았고, 이게 단독이 아니라 일본이랑 같이 하고, 일본 제약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가 빠르다 보시면 돼요. 이게 다음 달에 임상을 종료를 하고,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겠죠. 그래서 2022년 초에 임상 완료하고 한 4월 정도에만 해도 이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받는, 긴급 승인이죠.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만 돼도 일동제약은 뭐 가능성은 뭐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대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속도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신양이가 최근에 이제 유증기업이 적대적 M&A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 이제 점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건자재 관련주 쪽으로 이제 뭐 시멘트 쪽에서 뭐 성신양회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뭐 노루페인트 이런 종목 많이 드렸었는데, 자,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죠. 이제 대선 주자들이 주택 관련주,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주택 관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계속 내놓을 텐데, 그러면 건자재주 보시면은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슈까지 좀 겹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진기업이랑 성신양이랑 만약에 이게 M&A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너지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도 둘 다 탄탄한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고 레미콘과 시멘트 뭐 거의 수직 계열화 되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긍정적이었다. 근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17,000원 윗구간 구간 가면은 계속 저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손전이 비전펀드가 야놀자에 2천억을 추가로 투자한다. 그래서 지분, 이렇게 되면 지분이 거의 30% 육박하는 거 아니냐 얘기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죠. 여기에 두나무랑 토스 지분 가치까지 뭐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이 최근에 6천 이제 100원, 200원대 요 구간을 돌파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윗골이 달면서 살짝 뭐 바로 한 번 더 올라가주면 좋고 살짝 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6,400원 이하 정도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하나투자증권은 뭐 매수를 다시 한번 뭐 노려봐도 될 정도의 이런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비싸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리고 자,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 블루 아카이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시되고 나서 좀 휴식을 취했다. 근데 이번에 일본에 진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트레이딩 카드 게임 쪽으로 해서 뭐 진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메타버스 뭐 NFT 쪽은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순환매나 조금씩 나오는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오늘 뭐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좀 움직였죠. 이거 빼먹을 뻔했네요. 버키 스튜디오가 8,000원 다시 도전했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밀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골든글러브 쪽에 뭐 세개 부분에 이제 노미네이트 되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부분 상과 이제 이정재 씨 뭐 나무주연상 그리고 오영수 씨의 이 나무조연상 쪽으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이제 힘 받는 듯 했으나 8,000원 저항받고 다시 한번 내려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 FOMC의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걱정되신다라는 분들은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걱정이 되면은 내 종목에 테크주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은행이나 보험주, 금융주 같은 쪽을 뭐 한 종목 정도 넣어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크주가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은 금융주가 좀 올라온다. 계속 말씀드리는 다우와 나스닥의 이 차이점 계속 말씀드리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나와도 복구가 빠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한 차례 하락이 나오는 게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테크주가 많다 그러면은 뭐 물론 지금 그렇게 우려감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소간 흔들림이 나올 경우까지 생각을 해서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면은 은행주나 뭐 보험주 같은 경우를 한 종목 정도는 뭐 담아놓고 가시면은 그러면 또 이제 기술주가 내려갈 때 해당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균형을 조금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연말에 뭐 배당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대부분 고배당주죠. 이제 은행 보험주 쪽은 그러다 보니 이제 배당까지도 조금 노리면서 뭐 중기적으로 봐도 내년까지 봐도 괜찮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구성해 놓으시면은 조금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혼자 하기에 구성하기 어렵고 뭐 말로는 아는데 생각은 안 되는데 이제 실천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이제 언제든지 뭐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정도 되면은 저희도 이제 공직을 올라오니까 기다리고 계셨다가 공직을 올라오면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